진우는 소파에 앉아 수진이 친구들과 또 다른 모임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천천히 돌리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몇 달 전부터 그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일 때문이겠거니 혹은 평범한 피로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만나야 해. 급한 일이야. 그들은 진우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민지는 평소와 달리 당황한 표정이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손끝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이 대화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진우야, 이걸 말해야 할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 민지는 커피잔을 꼭 쥔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더는 나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진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가장 나쁜 소식을 예감한 듯했다. 수진이, 너 몰래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벌써 2달째야. 민지는 고개를 떨군 채 그의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민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진우의 가슴을 내리쳤다. 수진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주말이면 갑자기 사라지던 모습, 자신이 다가가면 얼버무리며 끊어버리던 대화들,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뇌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무슨 잘못된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진우는 중얼거리며 민지가 그냥 농담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진우야. 민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사실이야. 그 남자 이름은 태연이야. 직장에서 같이 일해. 나 몇 번이나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 너는 알아야 해. 그녀의 말투는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진우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도 자신이 하는 말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확실해?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가늘게 떨렸다. 응, 확실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에 내가 2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 그냥 동료가 아니야, 진우야. 그제야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었다. 수년간 함께하며 사랑해온 아내, 언제나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사람, 그녀가 이렇게 더럽고도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테이블에 돈을 올려두며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그녀한테 물어볼 거야. 그가 급하게 자리를 떠날 때 민지가 붙잡으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거리의 행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서둘러 차로 향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했다. 수진, 모텔, 태연, 진실인지 아닌지 직접 알아내야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수진은 아직 없었다. 진우는 차분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이 기회였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계획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안방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방법이라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수진이 정말 태연과 만나는 사이라면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진우는 방 한쪽에 조그마한 장치를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녹화를 확인했다. 긴장감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있었던 일 중 하나를 웃으며 얘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 하나, 몸짓 하나까지도 진우에게는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다. 어땠어? 재미있었어? 진우는 속내를 숨긴 채 조심스레 물었다. 응, 완전 좋았어. 수진은 가방에서 열쇠와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다. 새로 생긴 바에 갔는데 오빠도 음악 좋아했을 거야.
그녀의 미소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순간 진우는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만약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떠돌지 않았다면 말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진우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좀 쉬어야겠어.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잠든 밤, 진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집을 나가고 돌아오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심장이 멎을 듯한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초조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에 장치 위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두고 나갔다. 몇 분 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우는 화면을 통해 메시지를 읽었다. 태연, 내일 평소 그곳에서 기다릴게.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차가운 한기가 확 퍼졌다. 그날 밤 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녹화된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다. 태연에게서 온 한 줄 한 줄의 메시지가 심장을 태우듯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수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진우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진우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바빴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다. 미소를 띠며 집에 필요한 물건을 얘기하고 저녁엔 함께 외식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수진이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곧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배신을 확신시켜줄 무언가가. 하지만 그는 수진의 휴대폰을 볼 수 없었고 기계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민지였다. 이 더러운 상황에서 유일한 그의 편이었다.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다시 예전과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할 줄 알았어.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진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의 진우에게 동정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가 필요한 건 오직 사실이었다. 태연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거 없어? 어떤 사람이야? 진우는 인사도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사람, 수진이가 엮일 사람이 아니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아. 몇 번이나 다른 여자 직원들이랑 이상한 상황에서 있는 걸 본 사람들도 있었고, 플레이보이야, 진우야. 그리고 수진이를 이용하고 있어. 내가 말렸어. 진심으로. 근데 그 애가 말을 안 들어. 진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꼭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욕망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가까스로 그것을 억눌렀다. 잡아야겠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까지 간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좋은 방법이 있어. 민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 둘, 퇴근 후에 자주 가는 바가 있어. 회사 사람들이 종종 스트레스 풀러 가는 곳인데 거기서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오빠가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가보는 게 어때? 그 말은 진우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그는 이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민지가 말한 그 바 앞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거리는 어두웠지만 그 바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진우는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속은 긴장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바 입구로 걸어갔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 걸음 뒤 당당한 태도로 걷는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태연이었다. 자신만만한 미소, 여유 있는 몸짓. 그는 수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그의 손은 치우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진우의 속에서는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가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두 사람보다 몇 분 늦게 조용히 바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틈을 피해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수진과 태연은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세상에 그들 둘만 있는 듯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그 장면이 벌어졌다. 태연이 몸을 기울여 수진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의 손이 수진의 등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졌고 그는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수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은 자리에 돈을 놓고 일어섰다.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지금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자신의 존재가 들키지 않도록 발소리마저 숨기며 태연의 차에 두 사람이 올라타자 진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그들의 테일라이트를 주시하는 그의 눈빛은 매섭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차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작은 모텔 앞에 멈췄다. 먼저 수진이 내렸다. 걸음걸이는 여유롭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가벼웠다. 뒤이어 태연이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모텔 앞에 차를 세운 채 핸들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손끝이 저릴 정도로 핸들을 세게 쥐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수진과 태연은 문 안으로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혼자뿐인 진우와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번이고 당장이라도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자꾸 멈추게 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를 대체해버린 차갑고 계산적인 이성.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아니, 지금은 안 된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진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주머니를 확인했다. 차, 열쇠, 휴대폰. 빈 주차장을 빠르게 지나 모텔 입구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저렴한 방향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조명이 어두웠고 프런트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환풍기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걸음을 천천히 늦추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그가 발걸음을 멈췄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를 악문 채 조심스럽게 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그의 귀에 꽂혔다. 툭, 툭, 툭. 진우는 문을 3번 강하고 단호하게 두드렸다. 자신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안쪽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후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나타난 사람은 태연이었다. 키가 크고 여유로움으로 가득 찬 태도.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건방진 미소를 되찾았다. 어이, 진우씨. 이런 데서 만나다니 뜻밖이네. 그는 마치 친구를 초대한 듯한 뻔뻔한 말투로 말했다. 수진아, 손님 오셨네. 그 뒤로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진우는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할 얘기가 있어.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은 코웃음을 치듯 팔짱을 끼고 오만하게 웃었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다 봤잖아, 진우씨. 그는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 안에서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감정. 두려움? 잠깐만 나가 있어, 수진아. 진우는 여전히 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그 둘을 번갈아 보며 멈칫했다. 태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신호를 보냈다. 수진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다. 이제 둘만 남았다. 공기 중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말 몇 마디로 이 상황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 태연은 다시 한번 비웃으며 말했다. 넌 약하잖아, 진우 씨. 그러니까 수진이가 나한테 온 거야. 그 여자한텐 너란 존재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가 원하는 걸 너는 못 주거든. 진우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감정도 없었다. 태연의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넌 그 아이를 몰라. 진우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더럽고 유치한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로 끝이야. 태연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로 걸어가 거기에 놓여있던 재킷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걸치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어떤 기묘한 즐거움이 담긴 듯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에겐 이것이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였다. 내가 그 애를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진우 씨, 믿어봐. 이젠 그 여자는 내 사람이 아니야. 태연은 그렇게 말하며 진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은근한 쾌감이 서려 있었고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태연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은 거의 맞닿을 듯 가까웠다. 진우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넌 그냥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데 재미 느끼는 불쌍한 놈일 뿐이야. 하지만 하나 잊은 게 있어. 내 인생까지 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그리고 수진이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태연은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그 순간 진우가 그의 재킷 칼날을 거칠게 잡아 벽으로 세게 밀쳤다. 쿵! 등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태연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진우가 더 빨랐다. 주먹을 움켜쥐고 그대로 턱을 가격했다. 순간 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이게 장난처럼 보여? 진우는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게 소중한 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뺏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태연은 바닥에 쓰러져 턱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대신 진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양팔을 들어 진우를 밀쳐내려 했지만 진우는 다시 그의 칼날을 움켜쥐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게 수진이랑 보내는 내 마지막 밤이야. 진우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앞으로 또 그녀 곁에 나타나면 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지. 태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배신당한 상태였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코끝을 닦았다. 진우는 그를 문 쪽으로 밀치고 거칠게 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던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충격에 얼어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태연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가자.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섰고 수진은 마지막으로 태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태연, 무기력하고 철저히 짓밟힌 모습. 진우와 수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모텔을 나섰다. 수진은 몇 번이나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끝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 옆을 말없이 걷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조차 느낄 여유 없이 온통 복잡한 생각들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 한편에 있었다. 차에 도착하자 진우는 조용히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수진을 먼저 타라고 손짓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조수석에 앉았다. 진우는 천천히 차의 반대편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히 실내를 채웠지만 그 둘 사이의 침묵을 깨기엔 부족했다. 진우는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최근 며칠간 벌어진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수진이 정말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태연과 나눈 순간들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팠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 안에서 단둘이 남겨진 순간 분노는 서서히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답답한 차 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눌려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무슨 얘기?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직설적이었다. 너 그 모텔에 태연이랑 같이 있었지? 난 다 봤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알고 싶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꾹 참으려는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진우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진우는 갑자기 핸들을 돌려 차를 작은 골목으로 틀었다. 그는 이 길을 알고 있었다. 무의식 중에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예전에 두 사람이 자주 갔던 조용한 공원이 있는 길이었다. 그곳은 한적하고 아무도 없는 숲길이었다. 지금 진우에게 꼭 필요한 장소였다. 차는 큰 나무 아래 멈췄고 진우는 시동을 껐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진실만 말해. 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 사랑했어? 그 질문에 수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마치 가슴을 세게 맞은 듯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야, 진우야. 사랑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없었다. 좋아한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뭐. 진우는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너 그냥 뭐였는데?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몇 초간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내가 길을 잃은 거였어. 오빠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꼈어. 일만 하느라 나랑은 대화도 없고 나는 그걸 감당 못했어. 오빠의 관심을 어떻게 다시 끌어야 할지 몰랐어. 그게 실수였고 지금은 알아. 그때는 내가 놓치고 있던 걸 찾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진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걸 느꼈지만 그 고통이 진짜 후회인지 안면 들킨 것에 대한 당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해주지는 않았다. 이대로는 못 살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걸.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알아. 진우야, 나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정말 다시 돌이키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이 관계를 붙잡고 함께 고칠 것인지 혹은 여기서 끝낼 것인지 상담 받자.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치고 싶은 거라면 우린 함께 노력해야 해. 하지만 내가 또다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우야. 뭐든지 할게.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공기에는 무거운 불확실함이 가득했다. 진우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차 안에서의 대화를 기점으로 두 사람은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다. 진우는 하루하루가 그녀의 배신을 떠올리게 했고
그때마다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심리상담, 조용한 저녁 식사, 깊은 대화로 이어졌고, 수진 역시 전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직장도 옮겼으며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다시 그런 실수는 절대 없을 거야.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날카롭게 다듬어진 감정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어 주었다. 비록 가슴 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진우는 수진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왔다. 뜻밖의 한마디, 별것 아닌 행동 하나가 진우의 의심을 다시 자극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그녀를 용서해보자고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했던 일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역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다. 어느 저녁, 진우와 수진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말없이 앉아 그 순간을 고요히 음미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 수진이 멀리 하늘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믿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우리가 버틴 게 아니야, 수진아.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야. 하지만 우린 올바른 길 위에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모든 걸 겪고도 그녀와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이야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